자, 여기 보면요. 오늘 조금 좀 무거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과 북의 얘기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서두르는 청와대 연내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돌파고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요. 11년 만에 평양에 열릴까 어떻게 오늘 일정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청와대는요. 정상회담 일정 장소 확정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이런 정상회담보다는요. 철도 등 경협 확대 요구 쪽에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는데요. 남은 정상회담, 북은 경협의 무게추, 미묘한 신경전이 오늘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요. 외교통일총괄 난관표 합류, 오늘 고위급 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정상회담 성사 준비 등 의도 분석으로 나오는데 반면에 북한에서는요.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이 참석해서 철도 도로 현대화 등 논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좀 더 자세한 남북에 관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됩니다. 지난 6월 1일 이후 2개월여 만이죠. 오늘 열릴 회담에서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 4명이 대표로 나서는데요. 북한 측은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5명이 나옵니다. 오늘의 의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과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인데요.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위급 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어제 청와대가 견해를 내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가 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말한 기대는 근거 없이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언론에서 평양이 아닌 제3의 곳으로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며 3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어제 불만을 표했는데요. 남측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편승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대남 선정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필요한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맘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이 안 되는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북한 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북측 입장도 들어보고 또 우리 측이 생각하는 바도 얘기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은 대북 제재 준수하는 우리 정부의 약간 불만을 좀 제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북측에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북측에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 남과 북에서 한참 준비하면서 지금 회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을 텐데요. 윤기찬 변호사,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평양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건너가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3차도 역시 판문점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소수긴 하지만 좀 있습니다. 판문점 내지 개성 정도, 네. 개성에 그럴 필요성은 좀 있잖아요. 공동연락사무소 예. 개소 문제 때문에 예. 그것이 대북 제재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아예 거기서 하는 것이 더 그 정부에서는 그런 예.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다만 장소를 떠나서 지금 의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제가 이게 이젠 교착 상태가 이게 우리 때문에 교착 상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
실제로는 북한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던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계속 뭔가 더 확실한 걸 내놓으라고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더 그 좀 단초를 반격을 내놓으라는 못하고 것인데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핵무기나 이런 리스트를 달라. 이거 어. 기본이거든요. 예, 예. 근데 리스트도 지금 안 주고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게 비핵화를 위한 한참 먼 길인데 예. 그 단초부터 지금 북한이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이제 우리 선언문에 우열이 없다 보니까 북한 네. 억지를 부릴 수 있는 단초를 준 거예요. 그런데 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 종전선언이 의미가 큰지 안 큰지를 떠나서 지금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수단인데 예. 이것부터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남북 병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예. 병협을 주게 되면 대북 제재에 대한 그 공동 전선이 흐트러지게 되고 예, 예. 그럼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올 여지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번 의제가 뭔 것인가? 저는 사실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의제로 꺼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의제가 채택된 의제를 보면 어떤 정상회담의 성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요. 북한이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김종익 교수님. 네. 종전선언 이 시점에서 지금 청와대는 연내 종전선언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북한이나 예. 내부 정치에 발목이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종전선언 카드라고 하는 건 뭐 확인되지 않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 대통령에게 한 얘기가 예. 늙은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군부가 움직이질 않는다. 기존 관성들을 깰 만큼의 대가가 없다면 군부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가급적 태업 같은 방식이겠죠. 근데 그들에게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주지 않는 이상 군부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하고 그러니까 군과 북한에 있는 군부와 종전선언이 직접적 연관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안전장치가 된다. 예, 북한은 또 하나는 내부에서. 뭐냐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을 현지지도를 하면서 예. 인민의 삶이 향상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되거나 아니면 경제적 지원이 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쪽에 가닥을 풀지 않게 되면 소위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남북 실무 회담에서 예. 아무래도 종전선언에 대한 압박을 넣으면서 예. 소위 제재 해제나 대북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내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종전선언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 문제에 대한 내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종전선언과 예. 북핵시설 목록에 대한 중간 끼워넣기가 뭐가 필요하다. 그런 묘안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예. 이 고리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모두 상당히 좀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중간에 끼워넣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이건 우리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이미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이 사태까지,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예. 그 고리를 잘 끼워 넣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상당히 예를 들면 미국, 북미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제가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는 평양에서 열려야 한다. 평양에서 열려야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예. 거고 소위 쌍방 간에서도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그 공간이라는 것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평양에서 열리는 게 저는 가급적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 그리고 핵 리스트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석이셨는데요. 관련 기사 좀 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남측이 돈 안 드는 협력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주판화를 튕긴다. 주판화를 이게 주판화를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요.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이렇게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 얘기를 하면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에서도 공동 점검, 공동 조사, 공동 연구 등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화를 튕긴다. 김철 교수님, 요거를 뒤집어서 보면 돈 드는 일 좀 남측이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북한이 확실히 경제에 관련, 구체적으로 경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 예. 참석자의 그 면면을 살펴봤을 때 이제 북측은 경협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측은 사실 정상회담이나 종전선 얘기를 좀 깊숙이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철도 뭐 이런 거 관련자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예. 경협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예. 이제 지금 남한 이렇게 이제 한국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은 좀 경협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무슨 이제 큰 의미가 있겠느냐, 종전선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상을 주는 게 예. 지금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또 이 경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꾸 그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이게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비핵화가 실현되는 그 양 정상의 뭐 이제 선언과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경협을 통해 가지고 이 핵무기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좀 구체적인 경로들로서의 어떤 경협 이런 부분을 좀 땡겨 보는 그래서 좀 그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북미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뭔가 지렛대 어떤 마련을 좀 이렇게 모색해 보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석 의원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거, 뭐 연내하든 어떻게든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는 거와 그다음에 좀 북한과 경협을 좀 확대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한은 기본적으로 경제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예. 보고 있는 거죠. 즉 예. 앞서도 아까 화면에서 여러 번 그 남북 대표단을 보여주셨지만 올 들어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네 번째거든요. 예. 네 번째인데 이번처럼 저렇게 남북 대표단이 불균형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북한에서 철도상 부상이 오면은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나가고 서로 매치가 되죠. 그 앞선 회담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선 회담에서는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 우리 측은 4명, 저쪽은 5명. 그리고 우리 측은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나가는데 저쪽에서는 철도성, 국토환경보호성 이 경제협력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알지만 남과 북이 이 오늘 회담 참석자들의 전공이 좀 다릅니다, 다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고위급 회담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측에서는 작심하고 경제 협력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이 서로 할 말만 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회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북한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협력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때문에 그렇죠. 그러거든요. 우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그 결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규준, 국제 질서 이런 부분을 북한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혹시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최근 우리 국내에서 논란했던 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를 우리 측이 북측에 좀 얘기 좀 할까요? 우리가 굳이 그 문제를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북한이 아무리 수출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건 북한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국가적인 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엔 제재에 따라서 수입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남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관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뭐 그것까지 언급을 해서 얼굴을 괜히 붉힐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오늘 고위급 회담인데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오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좀 우주선을 실은 로켓이 발사됐는데 이카루스의 꿈 싣고 태양 탐사선 발사.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태양 가까이 갔다가 날개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태양 탐사선이 발사가 됐습니다. 어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어제 델타 4형 대형 로켓에 실려 탐사선을 보냈는데 탐사선 이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파커호라고 그러죠. 유진 파커라는
뭐 천체 물리학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파커인데 태양 가까이 가는 게 요번에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지역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태양 표면보다 온도가 높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번에 이 탐사선을 만드는데 무려 1조 5천억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액수가 들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죠. 다음 사진은 그림이네요. 그림이 나오는데 고혈압, 흡연, 최저, 지자체 건강 1위는 광주, 서울은 3위. 조선일보에 나온 그림인데요. 보면은요, 의료 공공 분야 컨설팅 업체가 최근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16개,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의 건강을 순위로 좀 매겨봤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1위가 광주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위는요, 대전, 3위가 서울. 이런 순서인데, 반면에 이제 빨간 순서가 이제 하위권인데요. 꼴찌가요,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전남이 15위. 이건 약간 의외 아닙니까? 강원도는요, 물 좋고 산 좋은 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비만, 이런 약간 질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요거는요, 정부 당국이 좀 꼼꼼하게, 국민연금도 신경 쓰지만 이거 국민연금과 직접 직결된 내용 같습니다. 이런 건강 문제도 좀 신경 썼으면 합니다. 강원도는 공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인데 거기 계신 분들은 막상 건강이 안 좋다는 생각밖에 결과 나왔습니다.